것은 같은 일정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방향은 없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크기만 나타내는 거야. 방향까지 나타내면 그건 우리가 속도라고 불러. 속도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플러스 부호를 쓴다. 그러면 수직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속도를 부호가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속도는 부호가 있고 부호가 있고 걔네들은 방향까지 나타내. 속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km/h 그러면 원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는 50만큼의 크기로 가고 있고 이것을 속력으로 나타내면 그냥 속력은 그냥 50km/h일 뿐이야. 그래서 빠르기의 값만 나타내는 게 속력이다. 단위는 미터/세크랑 킬로미터/아워가 대표적이야. 미터는 단위 미터고 세크는 초지. 1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 이게 단위 보통. 그다음에 킬로미터/아워는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그래서 이제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문제에서 꼭 보겠지만 단위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킬로미터/아워를 미터/세크로 고칠 때는 그 시간인 1시간 자체를 3600초로 나눠줘야 되거든. 1시간이 3600초인 건 알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까 했던 50km/h를 미터/세크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50km를 일단 미터로 고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야. 공을 몇 개 붙이면 돼? 3개. 3개 붙였어 이렇게. 그 다음에 초는 1시간을 초로 나타내야 되니까 여기가 분모가 3600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나누기 3600 이렇게. 그래 다시 한번 쓰면은 5만 나누기 3600 그다음 미터/세크 이렇게 쓴다는 뜻이야. 계산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00으로 약분해주고 36분의 50이니까 대략 1점 얼마만 되겠네. 이런 근사값으로 해줘도 크게 비교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평균이란 말이 붙으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해주면 돼.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되지. 총만 붙이면 돼. 등속도 운동은 등 같은 거지. 뭐가? 속도가. 그래서 1초당 이동 거리가 항상 같은 거야. 지금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사진을 0초일 때 찍었고 1초 후에, 2초 후에, 3초 후에 간격이 같은 걸로 봐서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이 1초당 이동 거리 같다는 뜻이지. 1초당 이동 거리 같다. 같다 속도가. 속도는 이동 거리를 1초당 이동 거리로 봐주면 돼. 속도는 1초당 이동 거리야. 등 가속도는 뭐냐면 같다 가속도가. 가속도라는 건 속도 변화량이야. 정확하게는 1초당 속도 변화량. 1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냐? 여기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1초당 속도 변화량은 1초당 이동거리 변화량으로 봐주면 돼. 0초에서 1초까지 갈 때는 1만큼 갔지? 1초에서 2초 갈 때는 2만큼 갔지? 아까는 같은 거리 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등속도였지만 얘는 다르지? 그러니까 얼마큼 늘어났냐가 중요해. 얼마큼 늘어났지? 1만큼 늘어났지. 그치? 이게 늘어난 거지. 그러면 이전 거에 비해서 또 여기도 하나가 또 늘어났지. 그 다음 4초일 때 아직 안 했지만은 아마 이전 거가 3칸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또 한 칸 이렇게 또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이 같은 거야. 등 가속도라는 것은 그 가속도라는 게 늘어난 거리야. 늘어난 양만큼이 항상 같다. 늘어난 양이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등속도 운동에서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등속도 그래프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치? x분의 y 값이라고. 그래서 그 시간분의 거리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가 곧 속도, 속력이야. 기울기가 속력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1차 함성대로 표현이 돼. 기울기는 x값분의 y값이라서 x값분의 y값이라서 곧 시간분의 이동거리. x값이 시간, y값이 이동거리니까 기울기는 곧 뭐다? 속력이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여기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있어. 이 면적은 시간과
이동거리를 곱한 거지. 나누기까지 해야 되겠지? 아니 이거는 넓이는 잘못 얘기했어. 넓이는 나오지 않아 여기서는. 기울기만 중요해. 그래서 기울기가 이거보단 이게 더 크니까 속력도 이게 더 빠르다 라고 해주면 돼. 그렇지. 누가 더 빠르냐? 그럼 당연히 B가 더 빠르다. BX. 그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야 이제. 시간 이동거리가 아니라 시간 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 면적이 곧 뭐다? 이동거리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거속시 있잖아.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인 거 알지? 근데 이제 x값이 시간이고 y값이 속력이다 보니까 시간과 속력을 곱한 것이 거리잖아. 네, 시간과 속력을 곱해주면 이 면적이 나와서.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거리가 면적이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거리가 면적이다. 그러면 그래프는 왜 이렇게 쭉 그어지게 그려졌냐? 왜긴 등 속도 운동이니까 2초일 때도 속도가 10, 3초일 때도 속도가 10, 4초일 때도 10, 등 속도니까. 그러면 등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등 가속도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 같은 만큼 증가하는 거지. 매 초당 1초일 때 이만큼 증가했지. 그럼 2초일 때는 아까 증가한 그만큼 있잖아. 그거가 그대로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증가했잖아. 여기도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원래 거에 비해서 이만큼 또 증가했지. 증가한 만큼이 똑같아야 된다고. 3초일 때도 또 내가 아까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이만큼도 증가해야 되지. 똑같이. 등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런 직선 형태를 띠게 된다. 1차 함수 형태를 띠게 된다. 등 가속도니까.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은 시간하고 만약 가속도 그래프가 있다면 등 가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등 가속도니까. 자, 질문이지. 3초일 때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도록. 자, 등 가속도 그래프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우리가 배울 자유 낙하 운동. 그냥 떨어뜨린 거지.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뭔가를 딱 떨어뜨려. 사실 그러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왜 위험한 일인지는 이따가 나올 거야. 속도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건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인데 속도가 계속 커지잖아. 근데 커지는 만큼이 똑같다는 거야. 커지는 만큼이. 그래서 이제 등 가속도 운동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 가속도. 근데 그 기울기는 자연낙하 운동에서는 이제 9.8로 정해져 있어. 등 가속도 운동이 뭐 자연낙하만 있는 건 아니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연낙하니까 얘가 예시가 되어 있고 걔는 기울기가 9.8. 그러니까 1초당 9.8씩 9.8씩 많이 간다는 거야. 0초에서 1초까지 갈 때는 이만큼 9.8에 갔어. 1초에서 2초 갈 때는 아까만큼 갔던 거에다가 추가로 9.8 더 가는 거야. 그다음 2초에 3초 갈 때도 아까에서 갔던 거에다가 추가로 9.8 더 가는 거야. 3초에 4초 갈 때도 아까 뭐 마지막 이제 2초, 3초에서 가는 거리에다가 추가로 또 9.8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양이 같다. 이게 바로 등 가속도 운동, 자연낙하 운동. 그래서 이제 자연낙하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 고르라고 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이제 공기정이 없다고 치면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자연낙하 운동이라고 해.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이고 몇 초? 초당 9.8씩 9.8m/s씩 속력이 계속 증가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우리가 등 가속도라고 해.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나와 이제 질량 달라도 모양 달라도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같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 여러분들은? 왜? 진짜 무거운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뚝 떨어지고 진짜 가벼운 풍선 떨어뜨리면 여러분은 천천히 떨어질 거 같잖아. 근데 여러분 말도 맞아? 그거는 이제 실생활에서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시간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진공 상태에서 공기 저항이라는 게 없다라고 치면은 떨어진 시간은 이론적으로 같다가 맞아. 근데 현실은 어때? 공기 저항이 있어서 부피가 좀 크고 밀도가 낮은 이런 풍선 같은 애들은 공기 저항 많이 받으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간 속도가 더디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9.8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증가하니까 조금 늦게 떨어지겠지. 여기 F는 ma라는 이제 물리 공식이 있어. 여러분 언젠가 보게 될 거니까. 그 힘이라는 거는 중력이라는 힘을 말하는 거기서는 양변식을 봐봐. 중력이 어떻게 해서 커지는지를 봐.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같이 커지겠지. 맞지? 근데 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은 중력도 같이 커져. 힘이 커지는 건 맞으나 중력 가속도는 똑같기 때문이야. 얘는 일정해. 얘는 일정하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건 맞아. 그러니까 떨어진 시간은 뭐 쇠구슬이나 풍선이나 어차피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아. 근데 걔들이 받는 힘 자체는 쇠구슬이 만약 무겁잖아? 무거워 얘가 m이 이거 m1 n2가 있으면 이게 더 크잖아? 그럼 이것도 더 큰 건 맞아. 근데 시간, 떨어진 시간 t1, t2는 동일하다. 가속도, 얘 a1, a2도 동일하다. 요것이 핵심이야. 그렇게 말이 나올 거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바꾸는 거지. 우리가 이제 중력이 크다라는 건 너네의 무게를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무게랑 질량과 다른 의미야. 무게는 그 달에서의 무게랑 지구에서의 무게가 달라. 지구가 좀 이게 철도 많고 단단하잖아. 이 단단한 애가 쫙 끌어당기는 이 힘이랑 그 달같이 연약한 아이가 가벼운 애가 끌어당기는 힘이랑 그 6분의 1 차이 나는 거 알지? 니네가 여기서 60kg면은 달에 가면은 10kg밖에 안 되는 거야 무게가. 왜?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걸 우리가 무게라고 하지. 근데 이제 양팔 저울에 올려가지고 열에 너네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겠지. 또아래 틀고 이렇게 앉아 있어. 응? 이렇게 가부좌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은 양팔 저울이 내려 올렸어. 그러면은 자, 그 저울을 올리는 거지. 자, 10kg짜리 딱. 에휴, 여기도 기울겠지. 20kg 딱 했을 때 양팔 저울에 이렇게 평형에 맞춰지는 그때의 무게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지. 질량.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질량과 무게는 다르지? 무게는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무게에 대한 일을 뉴턴이라고 했지?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9,800.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곱하는 거고 얘는 항상 같잖아. 누구한테나 아주 공평하지. 누구나 같고 얘는 다르겠지. 응? 이제 좀 키 좀 크고 등치 좀 있는 친구는 질량이 좀 더 많이 나가겠지. 그러면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중력은 질량 커지면 당연히 커지는 게 맞아. 근데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 중력과 속도는 질량 커져도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